네, 오늘은 동안 성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저희가 언급했던 그 내용이 지방이식과 눈밑지방제 배치의 그 수술의 순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역시나 거기에 관련돼서 좀 구체적인 그 댓글들이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제가 댓글을 하나하나 리뷰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방이식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인 그런 말씀도 드렸고, 수술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강조를 했는데요. 여전히 이제 저희 영상을 보고 재배치를 먼저 하고 나서 지방이식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후회되는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이게 사실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고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데요. 그냥 물리적으로 여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채워넣으면 된다는 그런 단순한 생각, 눈밑 지방이 튀어나왔으니까 없애면 된다는 생각, 이런 생각 때문에 그냥 지방을 제거하고 지방을 넣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지방을 제거하지 않아도 이 골짜기에 자꾸 지방을 넣거든요. 해결이 되면 좋겠는데 해결이 일단 안 돼요. 이 들러붙은 게 볼륨이 없는 게 아니라 약간 유착 때문에 꺼진 거기 때문에 그 들러붙은 조직을 물리적으로 풀지 않으면 절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냥 단 하나만 딱 강조하고 싶은 거는, 지방이식은 반드시 눈밑 지방의 상태를 보고 나서 결정하는 게 중요해요. 이런 볼살이 꺼졌다 하더라도 대부분 지방이식 하다 보면요, 제일 꺼진 부위는 눈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눈밑을 생각하지 않고 얼굴 지방이식을 논한다는 것은 약간 어폐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밑 지방 재배치를 먼저 하고 나서 지방이식 하는 것이 전체적인 그 경과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댓글은 안면 거상술과 지방이식 중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되는지 하는 그 질문입니다. 제가 강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거상술을 먼저 하고 지방이식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댓글을 굉장히 길게 썼네요. 여기서는 중안면과 하안면 얘기가 좀 다릅니다. 보통 처지면 중안면은 해결하기 쉽지 않은데 팔자주름이 보통 생기거나 무게중심이 내려가는 이유가 되는 거고요. 하안면은 이렇게 내려가면서 얼굴이 커지고 여기 중간에 여기가 볼살이 꺼지게 되죠. 그래서 지방이식을 보통 이 볼살 꺼진 데 많이 하게 되는데, 나중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여기에다가 많이 넣게 되면 무게중심이 내려간 상태에서 많이 넣게 되기 때문에 얼굴이 예뻐지지 않는다는 거고요. 중안면은 조금 상황은 다른데 리프팅하기가 쉽지가 일단 않거든요. 하안면은 리프팅을 한 다음에 볼륨을 넣으면 되는데, 중안면은 리프팅이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상당히 고민이 돼요. 일단 중안면은 눈밑 고랑을 해결하고 나서 소량만 넣는 게 어떤가 하는 게 제가 좀 제안이고요. 소량을 넣는다는 것은 소량만으로도 약간 무게중심에 살짝 착시 현상을 줘서 무게중심이 약간 올라가는 효과, 그러니까 리프팅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볼륨을 넣어서도 리프팅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은 하안검 수술 후 지방이식을 언제 하는지,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영상을 보신 것 같은데, 하안검 수술 후 6주 후에 지방이식 하는 게 맞는 건지, 어떤 병원에서는 같은 날 해도 된다는데 원장님은 시간차를 둬야 된다고 하시고,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왜 이러는지 이렇게 질문 충분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같은 날 하는 거를 절대 반대하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강하게 주장하는 원장입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된 하안검 수술이나 제대로 된 눈밑 지방제 배치 수술은 유착을 푸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볼살에서 윗부분, 앞광대 윗부분을 반드시 피부를 이렇게 박리해서 들치는 과정이 있거든요. 피부를 들쳐서 수술을 하는데, 들친 수술에다가 어떻게 거기다가 지방을 잘 넣을 수 있을까요? 이건 여러 가지 상상하게 합니다. 제대로 수술을 안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안검 수술하면서 동시에 지방이식을 한다는 것은 재배치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근육 리프팅하는 그 전처치 과정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말을 의미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하안검 수술과 지방이식을 같이 하는 것을 주장하는 병원이나 눈밑 지방제 배치랑 같이 하는 것을 주장하는 병원들은 조금 기술적으로 뭔가 좀 약간 그 컨셉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방이식 경과와 그 부작용에 관련돼서 질문이 많이 올라왔네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네, 지방이식 후 부족할 경우 필러를 맞을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좀 굳이 그렇게 할 상황이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지방이식은 이식술이고 필러는 주입술이니까, 이식술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자리 잡은 다음에 부족하면 필러를 넣는 거 매우 나름대로 괜찮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방이식술은 이식술이기 때문에 생착이 잘 안 되는 부위가 있어요. 팔자주름 같은 부위라든지 아니면 관자, 이런 데는 생착률이 좀 떨어지거든요. 지방이식을 해도 결과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이식 먼저 하고 나서 어느 정도 경과를 두고 부족한 부분에 필러를 보강하는 것은 나름대로 괜찮은 선택입니다. 근데 역수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필러를 넣은 부위에다가
거기다가 또 지방을 추가로 넣게 되면 이 생착에도 여러 변수가 생기고 너무 그 두 성분이 믹스가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렇게 되면 좀 수술이 좀 이렇게 경과 체크를 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좀 떨어뜨리는 게 필요하고, 굳이 같이 하겠다고 한다면 지방 이식 먼저 하고 나서 그 시간을 두고 필러 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댓글은 지방 이식 후 빵빵해지나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싫어하는 빵빵함이 나왔네요. 지방 이식은 빵빵하게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수술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지방 이식이 대부분 이제 흡수가 많이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좀 오버해서 넣어야 된다는 생각, 그리고 부족하면 2차 때 또 보강해서 많이 넣어서 최종적으로 충분한 볼륨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일반인 사이에 많이 만연돼 있어요. 이거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양산하고 부자연스러움을 양산하는 그 주범이 되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지방 이식은 분명한 거는 적게 넣을수록 자연스럽고 적게 넣을수록 생착률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좀 처져 있으면 조금 리프팅을 해서 꺼진 부분이 좀 덜 꺼진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 무게중심을 잘 살려서 제 위치에 소량을 넣고, 그렇게 되면 생착이 일단 좋거든요. 그 다음에 좀 부족하면 조금 더 넣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지방 이식은 절대 빵빵하게 하려는 욕심을 하지 마시고 먼저 해야 될 수술이 있는가를 체크해 보셔서 그걸 먼저 하시고, 시간차를 둬서 필요하다면 무게중심 살려서 약간 부족해도 괜찮은 정도로 만족하시는 거로 일단 목표를 잡으시고, 부족하면 나중에 또 하시면 되니까. 지방 이식은 한번 빵빵하게 해버리면요, 이거 거의 재앙에 가깝습니다. 없애기가 어렵거든요. 그 얼굴 형태가 변하고 표정근이 다 가려지기 때문에 여러 성형 부작용이 대표적으로 안타까운 부작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방 이식은 절대 빵빵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눈밑지방제 배치 수술을 받고 그 경과와 뭐 일상생활에 얼마나 회복이 가능한지에 대한 그런 리뷰인데요. 질문이 간단하시네요. 일상생활 바로 가능한 거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겉에서 흉터가 없으니까 수술이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이 수술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효과가 굉장히 좋으려면 흉터는 없지만 굉장히 공격적으로 약간 아래까지 충분한 포켓을 만드는 게 이 수술 완성도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겉에서는 흉터가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상당히 넓은 조직이 들었다가 내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주의사항이 필요한데요. 최소 일주일 정도는 절대 안정이 필요하고, 일주일부터 한 2주일 정도는 약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얼굴을 이렇게 심하게 만지면 안 되고요. 아직 살이 충분히 아물지 않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이렇게 압박을 하는 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흔히 상상할 수 있는 그 얼굴이 붓는 상황, 뭐 사우나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운동을 실내에서 과격하게 한다든지 이런 현상이 발생되면 얼굴에 땀이 많이 나게 되고 얼굴에 이렇게 혈액순환이 많아지겠죠. 그럼 얼굴이 많이 붓게 되기 때문에 잘 아물어가는 그 지방과 조직 사이에 그 붓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떨어지려는 그 압력도 많아지기 때문에 경과에 약간 그 변화나 아니면 심하게 갑자기 중간에 붓는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눈밑지방제 배치 수술하고 나서 2-3주 정도는 조심해야 되는데, 일상생활이나 뭐 사회생활에는 한 일주일 정도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댓글 리뷰를 해봤는데요. 리뷰하면서 제가 말로 표현하기 좀 어려운 그런 내용을 좀 이미지 자료를 통해서 좀 더 이해가게 설명을 더 드려보겠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나이 든 한국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그 그림이에요. 잘 보시면 이분은 볼살이 굉장히 많은 분이죠. 근육도 발달했고 살도 많고 팔자주름도 심하죠. 이렇게 볼살이 발달하신 분은 무겁게 내려가기 때문에 팔자주름 이렇게 주름선이 굉장히 깊어요. 그리고 인디안 주름도 생기고 이 옆볼살과 그 아래쪽에 볼살이 이렇게 푹 꺼지게 되죠. 여기가 볼륨이 진짜 적다기보다는 볼살이 내려가면서 여기 있는 그 안면 유지 인대 같은 것들이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잡아당긴 효과가 나기 때문에 더 꺼지는 거거든요. 여기를 대책 없이 이렇게 잘 많이 볼륨으로 채워서 해결하려는 시도가 현명하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쉽지도 않아요. 여기 들러붙은 데가 잘 생착도 안 되고요. 성공적으로 됐다 하더라도 이렇게 무겁게 처진 사람한테 볼륨을 많이 넣게 되면 얼굴이 그렇다고 완전 매끄럽게 되지도 않고 여전히 살짝 울퉁불퉁함이 남으면서 무게중심이 이렇게 전체로 내려간 큰 얼굴, 무게중심이 내려간 큰 얼굴이라는 게 이제 조선백자로 표현을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무게중심의 가장 중요 포인트는 여기서 큐트 포인트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보통 연지곤지 찍는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볼살의 그 뽕긋한 느낌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이게 동안 느낌이 나는데, 무게중심이 내려가서 아래쪽에 이렇게 볼륨이 이렇게 많게 되면 얼굴이 이게 커 보이고 또 나이 들어 보이고 살쪄 보이는 얼굴이 되겠죠.
그래서 지방 이식을 할 때는 무게 중심을 생각하면서 해야 되고, 먼저 리프팅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볼륨을 단순히 들어간 데만 하지 않고 무게 중심이 사는 포인트를 살려주고 나서 들어간 데를 완만하게 약간 부족하게 볼륨 보강하는 것이 더 현명한 그런 수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설명드릴 것은 눈밑지방제 배치에 대해서 좀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눈밑지방제 배치는 여러 가지 그 다크서클의 타입에 따라 효과를 얻는 그 정도가 다 다르거든요. 수술 방법의 자세한 것은 제가 영상에서 이미 언급을 많이 했는데요. 그 수술 방법의 자세한 언급보다 이 타입별로 어떤 결과가 되는지를 약간 좀 예상할 수 있는 그 참고할 이미지인데요. 어떤 분은 눈이 큰 사람, 작은 사람, 이제 지방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피부가 두꺼운 사람, 안 두꺼운 사람, 또 안면 근육 발달하면서 혈액 순환이 이렇게 안 좋은 사람, 여러 가지 타입이 있어요. 눈밑지방제 배치 수술이라는 것은 이 들러붙은 데를 물리적으로 안전하게 푼 다음에 여기 도드라져 있는 지방을 이 먼 거리까지 충분히 재배치하는 그런 원리거든요. 이렇게 피부가 붉다는 것은 여기가 어쨌든 피가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풀어주는 과정만으로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이 붉은 기운이 빠지고요. 물리적으로도 지방이 재배치되면서 이 선 자체를 메꿔버리고 여기가 이렇게 쑥 들어가기 때문에 수술이 잘 되면 이렇게 애교살만 남고 여기 아주 매끈하게 선이 다 사라지는 효과를 냅니다. 나이가 40대 초반까지는 거의 이런 모습, 애교살 잘 살아있다면 아주 만족스러운 대만족 효과를 낼 수 있고요. 40대 중반이 넘어가거나 늘어짐이 많거나 근육이 발달한 사람은 조금 경과가 달라요. 애교살이 조금 이렇게 넓어지기도 하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애교살이 넓어져 있는데 이렇게 퉁퉁하면 그 애교살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날씬해지면 숨어있는 애교살이 쫙 드러나는데 그 애교살이 쳐져 있다면 약간 처진 느낌이 남아있는 그런 애교살이 되겠죠. 그런 분들은 좀 만족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남자 같은 경우에는 눈 근육, 표정근이 발달한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 분들은 이게 오랫동안 팽창돼 있고 두껍게 팽창돼 있기 때문에 재배치가 일어나도 피부가 얼른 쫙 펴지는 효과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수술이 잘 돼도 약간의 잔형, 근육 잔형이 남아있게 되고 그 근육 잔형이 좀 더 이렇게 펴지는 데는 시간이 좀 더 많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의 댓글 리뷰가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나름대로 준비한다고 했는데 리뷰 영상이 쉽지는 않네요. 다만 이제 이런 그 시간들이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것에서 좀 더 소통에 담긴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의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좀 더 준비를 잘 해서 영상 주제별로 하나하나씩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